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요즘 한간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눈 뜨고 코 베이징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이징. 도대체 이 공정을 생명으로 해야 될 이 올림픽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의 이 황당한 판정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도 오직 중국에게만 유리하게 그렇게 펼쳐지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장 큰 논란은 쇼트트랙 남자 1000m 종목에서 일어났습니다. 준결승에서 우리나라의 황대현과 이준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황당한 판정으로 탈락한 데 이어서 1위로 들어왔던 헝가리 선수마저 실격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심판들은 정작 중국 선수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이 중국 선수들은 결승까지 한 번도 1위를 찍지도 않았는데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헝가리 스포츠제 넴제티 스포츠는 이 중국인의 승리를 축하하는 심사위원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이 경기는 한마디로 블랙 코미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ISU 웹사이트 쇼트트랙 규정에도 상황과 신체 부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고 심사위원에게 자율적으로 판단을 맡긴다. 공정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이 경기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겁니다. 또한 헝가리 쇼트트랙 대표팀의 아코스 반 히디 코치도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선수 중 한 명은 우리 선수를 제압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반칙을 했는데도 그런 경기를 지속했으며 심판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런 일은 쇼트트랙 혼성계주 2000m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앞서가던 미국과 러시아를 사소한 이유로 실격시키더니 중국 선수들은 심지어 바톤 터치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이른바 블루투스 터치가 동계올림픽에서 새로운 룰로 진입한 겁니다. 물론 그런 규칙은 오직 중국 선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일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7일 미국 선수들은 페널티에 어리둥절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실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키 종목에서도 금메달 유력 후보인 독일, 일본,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여자 선수 이렇게 5명이 헐렁한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유로 실격을 당했습니다. AFP 통신 등은 한 경기에서 이렇게 많은 수가 나오는 건 드문 일이라고 이렇게 무더기 실격 사태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던 독일의 알트하우스조차 실격돼가지고 결승전 무대조차 밟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슈테판 호른가 독일 감독은 완전히 미친 짓이다 그러면서 알트하우스가 5일 열렸던 여자 노멀힐 경기에서 은메달을 땄을 때와 같은 유니폼을 입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상할 뿐이다.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미국의 야후 스포츠도 스키 선수들과 인터뷰를 인용해서 이 올림픽 대회가 안전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해서 캐나다, 호주, 일본 이런 세계 언론들도 노골적인 편파 판정은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이 편파적인 판정 후에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그야말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7일과 8일 웨이보, 그러니까 중국판 트위터죠. 이 웨이보 같은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심판의 부당한 판정으로 실격을 당한 한국 선수들을 오히려 뭐라고 비난했냐. 중국 경기장의 얼음이 너무 깨끗해서 더러운 한국팀의 반칙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의 반칙을 중국 기술력이 잡아냈다 그러면서 되레 이렇게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또 중국 매체인 시나스포츠는 7일 우여곡절 반전 또 반전 쇼트트랙 1000m 결승은 정말 짜릿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또 중국 대표팀이 2000m 혼성계주에 이어서 이번 올림픽에서 2번째 금메달을 따냈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런스웨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악물고 뛰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중국 매체의 보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에 런스웨이가 이 헝가리의 류샤오린의 유니폼을 잡아당겼지만 여기에 대한 판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시나스포츠는 런스웨이가 이를 악물고 뛰었다라 그러면서 끊임없는 노력을 했던 런스웨이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라고 포장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공정이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우매한 행동을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이번 동계올림픽의 유치 과정부터 스포츠가 주 목적이 아니라 정치가 지배하는 올림픽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둔 상황에서 이 정치적 디딤돌로 삼기 위한 이벤트로 올림픽을 유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기승전 시진핑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문이 지난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버로는 1279회인데요.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애초부터 세계인의 축제가 아니라 오직 시진핑의 황제 등극을 위한 중화의 잔치로 전락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이 따야만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중국인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심어줘야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동계올림픽 종목에서는 중국이 별로 실력이 없다는 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달을 많이 따려면 앞서가는 다른 나라의 선수들을 실격시키면서 그렇게 구멍이 만들어지면 그 메달을 중국 선수들에게 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흐름은 이미 지난달 25일 중국 선수단 출정식에서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수단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영수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여기서 영수라는 건 시진핑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수에게 보답하기 위해 목숨을 걸자. 1등을 다투고 패배는 인정하지 않는다. 총서기와, 역시 시진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서기와 함께 미래로 가자. 이걸 외쳤습니다. 누가요? 이번 선수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이런 구호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국은 이미 조용히 실력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양회가 아니라 떨쳐 일어나 할 일은 하겠다 하는 분발유의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뭐래든 할 일은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 올림픽에서 중국이 힘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올림픽에서 공정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지금 중국은 외국으로부터의 비판보다 애국주의를 드높여가지고 중국 내부의 결속을 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 찬양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번 동계올림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도 이번 올림픽을 중국의 게임이다, 그러니까 중국 체전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한때 중국 정부는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 비판자를 달래려 했지만 지금은 거부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이 무엇을 노리는지는 지난 5일 있었던 시진핑 초청의 정상급 외빈 연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의 정상급 손님들을 모셔놓고 중국이 보여준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외빈들의 조공을 받는 것 같은 이미지를 풍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보시죠. 이 중국 당국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이걸 보면 연회장 가운데 직사각형 형태의 크고 화려한 식탁이 있었습니다. 그 식탁 가운데는 베이징 올림픽을 주제로 한 화단이 꾸며져 있고 스키 점프대와 루지 경기장 등의 모습을 딴 전시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른색의 이 물은 용의 형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용의 형상을 한 푸른색 물은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용이 가운데를 흐른다는 것은 중국이 전 세계를 아우른다 하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중화주의를 강조한 것인데요. 그래서 대만 매체인 타이완 뉴스는 7일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시진핑이 황제식 연회를 열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식탁을 두고 전면에는 시진핑 주석과 그의 부인 펑리안 여사, 그리고 중국 측 인사들이 나란히 앉았고 또 대부분의 외빈들은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과거 당나라 시절에 주변국의 조공 행렬을 뜻하는 만방레조를 구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들의 외교적 보이콧을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는 외빈들 이렇게 모욕감을 주고
중국이 의전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리 배치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당시는 이 외빈들이 9개의 식탁에 나눠 앉았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태도로 인해 가지고 국내에서는 반중 정서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이 한복 공정으로 심기가 불편해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편파 판정까지 이어지면서 반중 감정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심지어 오는 3월 9일에 대선에 나선 후보들까지 반중 메시지를 내놓을 정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해 12월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반중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면서 국격을 넘은 망언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이 편파 판정의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러면서 편파 판정 논란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7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스포츠맨십이라고 했고요. 또 올림픽 개막식의 한복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 역사를 중국에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도 함께 올렸습니다. 정치인들까지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국민들의 반중 감정이 심상치 않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반중 정서가 단순한 혐오 차원이 아니라 불공정이 판치는 반치 국가 중국에 대한 인식의 표출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중 정서는 중국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강력한 국민 정서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반중 정서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직 시진핑 3연임에만 정신이 팔린 중국은 아예 이성을 잃고 광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중국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중국은 결코 대국, 그러니까 큰 대자 대국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국격은 더욱더 추락했습니다. 이젠 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중국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들은 완전한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외교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한마디만 더 하죠.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사람에겐 모두가 기꺼이 복종한다.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으로가 아니라 힘이 모자라기에 복종을 하는 척 할 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맹자가 했던 말입니다. 또 하나요. 논어에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하면 상대의 원망을 사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이었던 이들이 애써주는 교훈마저 망각을 한다 그러면 이는 그야말로 나라도 아닌 공산당 양아치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